다점포율이 늘어난 브랜드는 그 다음 해 점포당 매출이 올랐어요. 반대로 다점포율이 감소한 브랜드는 그 다음 해 점포당 매출이 줄었어요. 다점포율이 오른 브랜드들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봤더니 역시나 것 같아요. 가성비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싸다. 뭐보다 싸다가 아니라 그냥 절대적으로 싸야 된다. 소주 생맥주가 1,900원. 이거는 그냥 절대적으로 싸죠. 완전 가격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싼데 어떻게 장사를 할까? 장치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노승욱 대표고 저는 나건웅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업종 트렌드를 보기가 되게 어렵죠. 너무 브랜드도 너무나 많고 업종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가맹점 자체가 그냥 순전히 많이 는 것만으로는 이 브랜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사업 박람회나 이렇게 소개 설명회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장밋빛 전망만 이렇게 막 하잖아요. 뭐 우리 하면 잘 된다, 뭐 해라. 이래서 혹해서 그냥 가맹점만 많이 늘어난 브랜드들이 많은데 실제로 좀 잘 나가고 안정적이고 좀 검증된 브랜드가 어떤 수치를 보면은 걸러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다점포율이라는 수치인데요. 다점포율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잘 모르시죠? 전체 가맹점에서 다점포가 차지하는 비율. 그럼 다점포가 뭐냐? 점주 한 명이 2개 이상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0개씩, 5개씩 뭐 이렇게 운영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다점포라고 해요. 그런 점주분들이 운영하는 매장을. 근데 그 전체 가맹점에서 이 다점포가 많다면 그 브랜드가 좀 점주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2, 3개씩, 10개씩 하는 그 점주들은 일단 원래는 하나로 출발을 해요, 보통. 해보니까 장사가 잘 되고 만족도가 높으니까 하나 더 하고 또 좋네, 하나 더 하고 이런 식으로 다점포 점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점포율이 높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존에 옛날에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 브랜드에 좀 만족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매년 가맹점 수랑 다점포 수랑 이런 거를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에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매년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지 뭐 어디가 이번엔 높았고 어디에 업종이 떨어졌고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2015년에 이 지표를 개발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9년 동안은 이제 제가 나기자랑 같이 했고 올해 조사는 이제 나기자가 처음으로 혼자서 다 했어요. 그렇죠. 왜 다점포율이 중요한지 말씀드린 건 아까 첫 번째는 기존 점주의 만족도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좀 최신 창업 트렌드를 보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그 다점포 점주들은 보통 투자형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투자형 점주들이 많아요. 다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게가 여러 개니까 몸이 여러 개가 아니니까 본인이 직접 안 하신단 말이에요. 다 이제 직원들이랑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프로토 매장으로 돌리는 방식인데 이분들은 창업을 할 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수익률로. 그러니까 임대사업처럼 이 가게 하나가 뭐 대충 15%가 나온다, 20%가 나온다. 20% 나오는 거 여러 개 하면은 내 투자 수익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은 그 가게 안에서 음식을 하기보다는 어디가 수익률이 높을까? 또 뭐가 안정적일까?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계형 점주분들은 맨날 이렇게 부엌에 있고 그 업종 트렌드를 볼 그게 없잖아요. 근데 투자형 점주분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그들이 뭘 선택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참고만 하면 우리가 직접 발품은 안 뛰더라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올해 이번에 조사를 해보시니까 네. 좀 어떤 점이 좀 달라졌던가요? 근데 이 거창하게 설명을 드려놓고 이렇게 좀 맥 빠지는 얘기인데 저희가 10년 동안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다점포율이 이번처럼 안 오른 때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브랜드가 다점포율이 전년 대비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100여 개 브랜드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다점포율이 오른 브랜드가 8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줄었고요. 그럼 나머지 40개는 왜 2년 연속 안 좋냐?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한 브랜드도 많았어요. 사실 다점포율이 떨어졌다는 수치 자체가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되게 불리한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엔 줬었는데 이번에는 못 주겠다라고 한 브랜드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투자형 점주, 다점포 점주들도 이게 수익이 안 나니까 자기가 했던 거를 줄인 거죠. 4개 했던 거를 뭐 1개로 줄였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다점포율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는 가맹점만 보면은 계속 늘잖아요. 저희가 뭐 이제 뭐 5만 시대, 7만 시대 막 이렇게 하는데 다점포율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 개 하시던 분이 1개로 줄였다는 얘기고 이런 거 다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1등 브랜드들이잖아요. 베스킨라빈스, 던킨, 한솔 이런 것들은 1등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이랑 비교를 하면 다점포율이 많이 줄었고요. 이따 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 연속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다점포율 그래프. 보시면은 2018년 이런 때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가맹점 수는 늘어나는데 투자형 점주들은 많이 좀 편의점을 줄이고 있다.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는 한동안 가맹 사업을 안 했었어요. 직영만 늘리려다가 요새 다시 좀 가맹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다점포율이 엄청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다이소를 운영하던 분들이 추가로 다이소를 더 늘린 거죠. 또 눈에 띄었던 게 이제 메가커피, 그다음 메머드 커피 이런 곳들이 사실 메가커피랑 메머드 커피는 작년에는 자료를 주지 않았었어요. 올해는 자신이 있으니까 준 것 같아요. 보면은 메가커피는 이제 다점포율 30%뭐 이 정도. 30%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다점포율이 오른 브랜드들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봤더니 역시나 진짜 가성비인 것 같아요. 다이소도 마찬가지고 저가 커피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저렴한 곳들이 투자형 점주들도 그런 곳들에 많이 매장을 늘렸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업 비용 낮은 곳들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원할머니 보쌈 있잖아요. 원할머니 보쌈 이제 원앤원 컴퍼니라고 주식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박가부대 치즈 닭갈비 뭐 이런 것들도 해요. 근데 요새 어떤 요청이 많냐면은 원할머니 보쌈 하시던 분이 박가부대 소형 매장으로 바꾸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요청들이 많다고 해요. 더본코리아도 마찬가지로 큰 매장을 하시던 분들이 너 백다방 소형으로 바꾸면 안 되냐, 이번에 새로 나오는 브랜드 너네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그 창업 비용 적은 걸로 바꾸면 안 되냐, 이런 요청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기사에는 못 담았지만. 그다음 결국 노브랜드 버거 이런 것들도 다점포율이 올랐는데 사실 마찬가지죠. 노브랜드 버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성비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소형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가성비, 소형 이런 곳들의 브랜드들이 선택을 많이 받았다. 그다음에 뭐 인생 네컷 무인으로 운영하기가 쉽잖아요. 결국에 다점포율이 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한 명이 여러 매장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불리해진 구조예요. 지금 상황이. 일단 인건비가 너무 올랐잖아요. 가게를 하나 운영할 때는 뭐 3명 인건비가 오른 건데 가게를 10개 운영하면 30명의 인건비가 한 번에 오르는 구조라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몇 개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금리도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투자형 점주들도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인들한테 돈도 빌리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하는 건데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이 줄어든 경우가 많았고, 방금 인생 네컷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인생 네컷이나 이렇게 무인으로 운영하는 점포들 있잖아요. 브랜드들. 그런 데들은 인건비 걱정이 일단은 없다 보니까 그런 곳들이 투자형 점주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 브랜드들한테 다점포율을 조사하면서 너네 브랜드 업종에서 바뀐 트렌드가 뭐냐 물어봤을 때도 다 그 얘기했어요. 무인화를 고민하고 있다. 북스나무나 이런 데서도 예전에는 되게 보수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도 이제는 거의 전 매장에 테이블 오더를 깔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고, 육안회 같은 경우도 지금 매장 25%를 테이블 오더를 도입을 했고 전체 매장의 35%는 로봇 웍, 자동 조리하는 조리 기구들 이런 것들을 35%에 도입했다고 하고 1, 2년 내로 전 매장에 도입을 할 거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했고요. 고복민 김밥 이런 데들은 김밥 기계들도 있더라고요. 김에다가 쌀을 이렇게 깔아주는 시트기 이런 것들도 다 자동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런 어떻게 무인화, 어떻게 로봇, 어떻게 키오스크 다 이런 식의 고민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주나 프랜차이즈 본사나 고민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슈였고요. 지금 눈에 띄는 게 저는 연안식당이 네. 가맹점이 36개인데 다점포가 하나도 없네요. 제가 5년 전쯤에는 연안식당이 한창 잘 나갔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막 줄 서서 먹고 그때는 한 40% 됐어요.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전에 에머이가 한창 또 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연안식당이 떴고 그 다음에 사위식당이 떴어요. 근데 다점포율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에머이가 40%였다가 그 다음에는 에머이는 20% 되고 연안식당이 40% 되고 그 다음에 연안식당 반토막 나고 그 사위식당이 또 한 30%까지 되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매장들은 다 그대로예요. 간판만 계속 바꾼 거예요. 왜냐면 그 세 브랜드가 다 한 30평 정도 되는 매장들이거든요. 에머이였던 자리가 연안식당이 된 거고 연안식당 자리가 또 딴 걸로 되는 거고 이런. 그러니까 다점포 점주들이 계속 갈아탄다는 거죠. 뜨는 브랜드를. 그거를 이제 선제적으로 갈아탄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서 계속 대박이 나는 거죠. 트렌드를 먼저 읽고 그런 정보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이걸로 제가 논문을 썼어요.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님하고 다점포가 증가한 브랜드들이랑 감소한 브랜드들의 다음 해 정보 공개서의 점포당 매출을 비교를 해봤더니 다점포율이 늘어난 브랜드는 그 다음 해 점포당 매출이 올랐어요. 반대로 다점포율이 감소한 브랜드는 그 다음 해 점포당 매출이 줄었어요. 다점포 점주들이 트렌드를 먼저 읽고 선제적으로 빠져나가거나 추가 출점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점포율이 아주 만능은 아니에요. 이것만 맹신해서는 또 곤란한 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맹점이 확 줄은 거예요. 근데 투자형 점주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분모가 줄어들면서 다점포율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전년 대비. 이런 통계 착시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브랜드에서는 다점포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브랜드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내가 본사 입장에서 점주가 한 개 매장에만 좀 집중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여러 개 하면 아무래도 신경이 분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 좀
다점포를 늘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만약에 창업 아이템을 고르실 때 그 브랜드한테 좀 꼼꼼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숫자만 보지 말고 그 다점포 점주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정말 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조사만 하지 않고 다 인터뷰를 해요. 항상 매년. 다점포가 오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좀 착시가 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엔젤리너스가 요즘 많이 가맹점 줄었잖아요. 가맹점이 막 장사 안 되고 그러는데 다점포율이 확 늘어난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왜 그런가 해서 이제 그 점주랑 직원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매물로 나오고 있는 거를 헐값에 인수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다점포율이 확 오르죠. 하나 하던 사람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니까. 근데 장사가 안 돼서 나온 매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꺾여요. 그러니까 다점포 점주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셔야 된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품도 팔고 이런 데이터도 보고 기사도 맞아요. 보고 해야죠.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튜버 장사만세라고 아세요? 그분이 이제 써주신 건데 이제 올해 무조건 뜨는 아이템 5가지. 요거는 이제 장사만세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 원고를 그냥 통으로 저희한테 주셨어요.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가성비가 요즘 중요하기 때문에 무한리필 고깃집, 샤브샤브도 요새 이제 무한리필로 나온다. 또 소고기 무한리필도 있다더라. 그다음에 요리주점, 뭐 용용 선생 이런 거 이제 많이 잘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서 요즘 2차, 3차 가자고 하면 이제 꼰대 소리 들으니까 1차에서 이제 식사랑 요리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려면은 이제 주점인데 이제 안주가 맛있는 데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여준 거는 요리주점에서 나오는 안주들인데 예전 같았으면 주점에서 이런 안주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근데 요즘은 점점 이제 주점에서도 안주의 퀄리티가 중요해지고 있다. 다음 2위는 초저가 주점. 이것도 이제 가성비 트렌드인데 요즘은 가성비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싸다. 뭐보다 싸다가 아니라 그냥 절대적으로 싸야 된다. 소주 생맥주가 1,900원. 이거는 그냥 절대적으로 싸죠. 뭐 비교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누가 봐도 싸요. 그 하이볼 3,500원. 이거는 소주보다 싸요. 완전 가격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도 먼저 그랬어요.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 지금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싼데 어떻게 장사를 할까?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릿세를 받는 데들이 있어요. 이제 일본에서 오토시라 그러는데 기본 안주 이제 주고 근데 한 3,000원 정도 받는 데들이 있어요. 성수 같은 데는 10,000원 받아요. 대신에 좀 이제 싸게 안주들은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입장료 같은 게 입장권 있는 같은 거죠.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을 보고 이제 들어갔다가 입장권이 있네? 근데 그래도 워낙 싸니까 네. 대신에 이제 그러면 쿠폰을 뽑아야 되니까 많이 먹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조금 바꿨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대망의일에는 일식. 작년에도 엄청 유행이었는데 올해도 유행할 거다라는 게 이제 장사 만세님의 전망인데요. 매년 그 한국관광공사의 월별 관광 통계를 봐요. 요새 어느 나라로 관광을 많이 가는지. 베트남 많이 가면 베트남 쌀국수 뜨고요. 대만 많이 가면 대만 카스테라랑 흑당 버블티 이런 거 떴어요, 진짜로.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일본 지금 역대 최대로 작년에 한 700만 명 가까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식이 안 뜰 수가 없죠. 한국 와서 이제 일식을 찾게 되고. 근데 전부 다 업그레이드는 돼야 됐겠죠. 그래서 익스테리어에 되게 힘을 주는 매장들이 많아지고 요새는 있다.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진짜 완전 일본어만 가득해가지고 저게 내가 들어가도 될까 이런 느낌. 근데 그런 현지 맛을 제대로 살리는 게 요새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진짜. 현지 맛 그대로도 하고 그다음에 간판이나 외관도. 뭐 내부나 다 진짜 일본에 온 듯한,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현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식으로 현지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없어졌다. 다 일본 갔다 왔으니까. 대신에 이제 일식으로 창업할 때 주의할 점은 일식은 그 안에서도 이제 되게 카테고리가 다양하잖아요. 스시도 있고 텐동도 있고 뭐 라멘도 있고. 근데 이런 거 안에서도 이제 또 유행이 바뀐다는 거예요. 되게 빨리. 일식이라고 다 같은 일식이 아니다. 저희 유튜브에 이제 나오신 분인데 최유강 코자차 대표님. 코자차가 이제 미슐랭 원스타 받은 중식이랑 일식을 번갈아 가면서 내는 파인다이닝인데 이분이 이제 신라 호텔에서 중식으로만 한 16년, 17년 하신 베테랑 셰프인데 그럼 중식의 달인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중식은 이제 일식에 졌다. 중식은 점심에만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저녁에는 이제 술 한잔 하러 가려면 일식으로 간다. 일식당은 바글바글한데 중식당은 팔이 날리더라. 그래서 이분은 중식이랑 일식이 번갈아 나오는 코자차를 창업을 해서 2년 만에 그 원스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식의 셰프도 일식을 인정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